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무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지난 동안에 경공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쟁의 폐허를 거쳐 경공업, 그리고 경공업을 거쳐서 중공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동의 건설 수출 등을 통해서 오일 쇼크의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국에 정말로 중후장대한 산업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도 한국 전 세계에서 1위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바로 조선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내용이 다른 그런 조선업의 흐름들이 저희 대한민국 무역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홍옥희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 안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때 정주영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가들도 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만큼 사실은 어려운 거죠. 네. 그게 그 당시 힘든 게 유조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조선을 만들 엄두를 못 내는 거. 그 기술력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을 테니까. 큰 배를 정말 말씀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시대상을 보면 1962년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되는데 그 기간 중에 우리 산업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배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국내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 배의 70%를 외국에서 사거나 외국 배를 임차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배 만드는 기술이 없으니까 외국 배를 사거나 빌린다. 그때만 해도 한 30%는 이제 우리 배를 가지고 어떻게 대충 했었는데 이게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는 이제는 선화 물량이 폭증을 해가지고 우리 국내 배로 충당 가능한 건 한 13.5%뿐이 안 되고 86.5%를 외국 배거나 외국 배를 이제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공급률이 20%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하고 또 겹쳤냐면 그 당시 박 대통령이 그 박태준 씨를 앞세워가지고 포항제철이 이제 거의 완공된 단계. 그러면 철을 가지고 제철을 만드는 것까지 좋은데 제철로 수출하려니 이게 아까운 거야. 이거를 배를 만들어서 팔면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데인데. 그렇죠. 대통령의 생각은 앞으로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철을 가지고 저거를 그냥 수출할 게 아니라 배를 만들어서 팔아먹어야 되겠다. 논리는 정연하고 분명하네요. 그냥 철이 있으니 배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모든 기업가들한테 이제 다 타진을 하는 거야. 예. 그랬더니 당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배만 타면은 멀미를 해가지고 멀미를 해서 배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일을 맡아요. 근데 정주영 회장도 이제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 생각을 하고 뭐뭐 하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옛날에 그런 배가 아니고 이거는 뭐 몇십만 톤 되는 엄청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그 기술서부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대통령한테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요. 처음에 검토를 했다가. 검토를 했다가 검토를 한 건가? 검토를 한 결과 이건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대통령이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총리를 보면서 앞으로 정주영이가 하겠다는 거는 어떤 일도 다 거절하시오. 정부가 상대도 하지 마시오라고 막 화를 내. 그리고 정 회장한테는 정 회장, 현대가 정 회장 개인 거예요. 지금의 현대가 성장할 때까지 정 회장 자신만의 노력으로 된 줄 아시오? 여기에 정 회장뿐 아니라 정부와 국민 그리고 현대 소속의 근로자들이 다 함께 피하땀으로 일궈낸 거예요. 라고 막 윽박을 하기 시작해. 한나라의 대통령과 총리가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데 그래 그거 하나 못하겠다고 정 회장이 여기서 체념하고 포기해요? 처음에 하겠다고 할 때는 이 일이 쉽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나선 거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해내야지. 그저 한번 해보고는 안 되니까 못하겠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계속 막 퍼버. 오직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 이 일을 추진하고 성공해야만 해요. 이건 꼭 해야만 하고 정회장하고 계속 압박을. 네. 그렇게 불같이 화를. 다 한잔 하겠네. 아이고, 나라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정주영이 알겠습니다. 그래. 요즘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다행히 그 후에는 정주영 회장이 또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일을 시작을 해요. 우선은 조선소를 만들려면은 조선소 건립비용을 차관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유명한 그 영국 버클레인에 가서 당시 우리나라 500원 지폐 거기 철갑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걸 그 얘기가 보여주면서 나오군요. 예. 우리나라가 16세기에 이미 철선을 만들었던 나라예요. 당신네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서 우리가 이런 배를 만들었던 나라인데 우리 기술력을 믿고 차관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대축권을 성사시켜요. 네. 그리고 대축권만 성사시킨 게 아니라 그 당시 선박가 오나시스 처남한테 가서 도크도 안 팠는데 배를 수주를 해요. 배 만든 공장이 없는데 배를 수주했어요. 그래서 6,900달러의 차관도 조달함과 동시에 26만 토금 대형 유조선 2척을 수주를 합니다. 그게 현재 가치로는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예. 지금보다 배야. 엄청나게 큰 돈이네요. 근데 막상 수주를 하고 났는데 기술이 없는 거야. 공장도 없어, 기술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중요한 건 기술이야. 야, 참. 다른 건 어떻게 밤새서 뭐 해본다고 그러는데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정 회장이 또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 조선소 사장을 하던 고살모. 그래, 고살모. 일본이 그 당시에 조선을 잘했을 테니. 예. 그래서 그 양반한테 뭘 부탁하냐면 우리 직원 2명을 보낼 테니 1년만 연수를 좀 시켜달라. 아, 수주를 받고 나서 연수를 시킨 거예요? 네, 수주 받고 나서 이제 아, 보냈어요. 진짜 대책 없다, 진짜. 아, 진짜 대단하네. 네. 아니, 오죽하면 대통령한테 이제 못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네. 상황이 갖춰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2명을 보냈는데,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산업스파 이제.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있는 거. 붙여서 이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직원 2명을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에서도 직원 이거 이놈들 이거 위험한데 이거 안 되는데 근데 직원 2명 연수? 2명? 그 정도면 상관없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2명? 그 정도 받아줄게. 일본은 그 당시에 이제 지진 대피 훈련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 피해야 돼. 그때 이 직원들은 화장실에 딱 숨어 있다가 지진 대피 안 하고? 네. 직원들 다 나간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 설계도면 같은 거 이렇게 다 이제 복사하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머리도 진짜 좋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쓰던 도구들, 기구들 이런 거 다 훔쳐가지고 보내는데 그 훔친 분량이 컨테이너 2박스가 와, 상도둑놈들이네. 진짜 세상에 컨테이너 2박스를 어떻게 훔쳤지? 대단하네요, 진짜. 그래서 조선소는 27개월 만에 조선소를 만들어내.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기술을 카피해서 1년 동안 연수생 2명이서 그리고 야 26만 톤급 배를 1년 3개월 만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그 선주가 놀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9척을 더 주문해.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0만 톤급 유조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선소로 확장을 합니다. 이제 크레인 같은 거 이렇게 뭐 골리앗 뭐 그런 것들을 맞아. 그런 대형 골리앗 크레켓도 이제 사기를 하고 이게 세계 최대의 조선소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진짜 대단하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1위의 조선소가 됩니다. 네, 참 신화 같은 일이네요. 네,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뭐 가능했을까 하는 들으면서도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이거는 사실은 정주영 회장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사실은 합작품이야. 네. 그 후에 이제 포항제철의 그 제철이 단순 수출 안 되고 이렇게 배로 바뀌어서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여서 수출할 수 있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네. 투영. 정말
놀랍습니다. 참 이게 앙뚜르네요 기업가 정신 아닙니까? 기업가 정신도 이런 기업가 정신이 없는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저돌적이고 공격적이면서 그걸 또 성취해내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따져봐서 될지 안 될지 고민을 많이 해봐서 여러 사람이 합의를 해야 이제 그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야말로 한번 해봤어? 해봤냐고 이러면서 밀어붙여갖고 진짜 해내는 참 무서운 민족이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런 걸 다시 한번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아에서 그런 평가를 했다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 보고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다. 맞아요. 예. 해외 나가 보면은 밤늦게까지 불 켜 있는 거는 우리 한국인 사무실하고 일본인 사무실뿐이 없어요. 네. 제가 이제 해외 8개국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그리고 어떻게든지 일본한테 이기려고 드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수출 기업의 전사들이에요. 네. 옛날에는 워낙 차이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쫓아면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해도 일본한테는 안 질려요. 그렇지. 이게 수출 전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어떻게든지 경쟁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구나. 네. 워낙 기술력의 차이가 있거나 금융 차이가 있으면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자동차 산업 같은 거 보면은 일본하고 우리가 기술력 차이뿐만 아니라 금융 차이가 커.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팔 적에 싼 금융을 얹혀서 파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상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경공업 제품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기업들이 밀리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조선도 그렇고 전자산업도 그렇고 하나하나 우리가 쫓아갈 수 있었던 게 어떤 우리 수출전사들의 어떤 투지와 기백이 큰 몫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하나씩 따라잡히면 기운이 많이 빠지긴 할 것 같아요. 참 대단했던 일본이 한 세기 만에 휘청휘청하고 그 사이를 이제 한국이 계속 비집고 자리를 잡는 앞으로 이제 우리 생전에 그런 멋진 모습을 더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한국의 조선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말 몽키 스패너 하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조선의 몽키 스패너를 몰래 빼오면서까지 하나하나 만들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참 뭐라 그럴까 이게 뭐 자랑할 뉴스는 아니지만 또 대단하게 성취를 이룬 한국의 조선 사업에 대해서 오늘 함께 대한민국 무역사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의 그런 흐름들, 수출의 전선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